안녕하세요. 버블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한국 환율에 대해서 간접적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어젯밤 이 SNS에서 글을 올렸었죠. 내용인즉슨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구두 개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환율 자체의 추이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윤출 장관과 이 만난 장면을 사진을 올리면서 확실히 지금 환율 추세가 어제까지만 해도 1475원까지 치솟았는데 1461원으로 요 SNS 글이 딱 올라오면서 꺾였습니다. 근데 이거 뭐 거의 뭐 반나절 정도 흘렀을까요? 다시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478원에서 1461원 그리고 다시 1472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렇게 참 널뛰기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당국자들도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고요.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크게 치솟지는 않는다. 이전 같으면 한 97선이나 98선이었는데 조금 올라섰죠. 그래서 99선 혹여 100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지수 자체가 높아지면 앞으로 더욱더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밑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엔화도 약세로 돌아섰고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수가 빨가면 반대로 읽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빨갛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 자체가 올라치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빨간 이렇게 적색등이 켜져 있으면 우리 통화 가치는 지금 파란 약세 청색불이 켜졌구나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환율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일단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 하겠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늘 뭐 계산기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자산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 푼이라도 수익률에 반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채 선물 3개월 연속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국채 선물을 무려 20조 원을 지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한국 국채를 던지게 돼버리면 국채 가격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늘 둘은 반대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결국에 가서는 이 국채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제 국채 금리 자체를 더 물어줘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국채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은이 오늘 1월 15일 금통일을 열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당연히 동결이죠. 지금 환율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은이 가장 지금 기준금리를 창의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 환율 변동성, 두 번째 집값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2026년 한은의 기준금리 행보는 동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 굉장히 이 동결 기조가 확고한 매파적인 어떤 입장이라면 대출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펌프질할 수밖에 없다. 오름세는 그 오름세의 밑도를 개고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버리면 결국에 차주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새롭게 진입할 지금 대기 수요들 금리까지도 문제가 된다. 근데 가장 지금 이미 이제 사건을 치른 결국 거한 대출을 일으킨
기존 차주들이 가장 문제겠죠.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리스크에서 이제 제외가 돼 있는 거고, 이거 금리 수순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뭐 한 발짝도 들일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거래 절벽 거의 70% 이상 꺾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래가 잘 되고 집값도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른다는 분당도 지금 70%가 지금 꺾여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금통위가 계속적으로 환율 변동성과 집값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을 근거로 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어요. 2.5% 이제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는데,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환율과 부동산은 지금 딱 서로가 묶여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치면 집값 부분이 예전에는 같이 올라가는 어떤 좀 이상현상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았으면 결국 같이 자산 가치로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아파트 가치가 떡락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 시장의 가장 이 상단의 고점의 아파트 값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부채입니다. 그죠? 빚입니다. 이 빚이 금융권하고 딱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는 결국에 와서는 금리로 연결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리, 고금리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차주들도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뭐 오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 드라마틱하게 오른 사람 없습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하고 수성을 해보세요. 뭐 10억 이상 올라가가지고 뭐 팔자고쳐 탄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굉장히 기존 차주에게서는 부담스러운 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준다는 얘기예요. 생각만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줘야지 그동안 내가 금리로 매달 원금이자 갚는 그런 좀 허덕허덕거리는 생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냥 엄청난 부동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값이 환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완전히 이전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같이 손잡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은행의 금융권의 금리가 이제 함수 관계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꼼짝맙니다. 자그마치 3,000조 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여기 한 2,200조 정도가 주담대인데, 이거 다 금리 물고 있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지금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리어 계속해서 호가세 기대심리에 힘입은 부동산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올라가고 있다. 라고 지금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하는 총재 입장도 굉장히 지금 뭐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환율도 불안하죠. 집값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죠. 정책금리 운영에 대한 어떤 이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원인은 이 주식 투자, 펀더멘탈보다는 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32조로 집계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순매수액 2025년 한 해 동안입니다. 50조 가까이 됐습니다. 2021년 기록을 그냥 완전히 빠그러뜨렸죠. 2021년 미국 주식 결제 대금이 433조였습니다. 이거 뭐 4년 전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 2026년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환율 변동성은 이게 그냥 소규모 영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메인스트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은 1,470원. 단기 유동성의 급변 때문에 국고채 또 뭐 일제히 들어올리게 되고, 금통위는 결국 매파적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 크다라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굉장히 매파적인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2026년 12월까지 거의 기준금리는 꼼짝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고점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국채는 뭐 계속, 미국 국채는
오르고 있고요. 한국 국채 역시도 지금 외국인들이 뭐 수조씩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채 금리도 지금 들썩거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도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아주 뭐 굉장히 극적으로 낮아질 전망은 없다. 1, 2%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이고 노멀하게 잡으면 5%에서 6% 간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아파트가 최정점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위험한 자산시장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가서는 아파트 시장 죄다 쥐레처럼 다 그냥 금리 깔아놓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타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급격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라. 올해 안에 분명히 쇼부가 날 거고, 자산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에서의 가격은 엄청난 분수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호황이 초라해지는 아파트 자산시장에 엄청난 가격 단가 조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는 오늘 2.5% 동결을 했고, 미국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했지만 3.75. 예. 어느 정도 이제 격차는 있지만 이번 달 페드에서 100% 아마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 높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전 세계적인 어떤 고금리, 초금리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죠? 그래서 국민은행은 지금 5.59, 신한은행은 5.50, 하나은행 5.2.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농협이 지금 6.21까지 올라왔어요. 지난주 6.07인데 6.21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다다음 주가 이제 7% 넘는다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들 급전 창구로 몰릴 수 있는 이 카드론, 좀 급할 때 카드 딱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현금 인출기에서 뽑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자만 20%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면 이거 불법인데, 시중은행에서는 19.99까지 이렇게, 그리고 20%딱 찍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금리만 20%이다 보니까 뭐 체감도는 뭐 40%, 50% 됩니다. 돌려막기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투보다 더 무섭는 게 돌려막기입니다. 신용카드. 서민의 급증 창구인 카드 대출 증가세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 요거 대체적으로 지금 이 17.89%거든요. 그래서 내일 15일부터 또 이 시중 카드사 카드 금리가 거의 19.9%에 달할 정도로, 거의 20% 아닙니까? 다시 인상될 가능성 높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불법이라는 얘기하지만 딱 맞추지 않습니까? 20%나 혹은 19.9% 이상입니다. 이상 20.1이 되든지 2가 되든지, 요거 불법인데 2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은행은 대출 부분에서 규제가 걸려버리니까 금리라도 더 올려가지고 수익률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트럼프가 한시적으로 10% 인하해라. 금리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 신용카드사가 좀 글로벌한 것 같아요. 미국도 20%에 가깝고 우리나라도 20%에 가깝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금리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한시적으로 10% 인하할 것을 주문은 했지만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자, 이런 어떤 고금리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제대로 올라줘야지 그래도 고금리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가장 갭투, 그러니까 고금리 물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갭투를 통해서 산 사람들 노원구에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41평, 라이프 청구 신동아 3억 9천, 상계 주공 6단지 3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라도 좀 많으면 집값이라도 좀 올라갈 텐데 72건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동작구, 상도 레미안 3차, 성원. 동작구도 갭투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대출금 물고 들어와서 고금리 뭐 4% 물고서라도, 예전에 5년 전에는 2% 아니었습니까? 4%라도 물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5억 떨어지고 있고요. 2억 8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염없이 떨어지면 거의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어떤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작구 18건에 그치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많으면 경쟁을 붙여가지고 고가의 어떤 이 가격 태그를 딱 붙여가지고 아파트 팔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을 직렬로 딱 배열을 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 누가 집어가겠습니까? 양천구
여기도 갭2 집값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억 5천 하락하고 있고 2억 3천. 거래량 어떨까요? 양천구 46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뭔가 좀 이 가격이 확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 이 시기에 이 고금리에, 그리고 분양가도 높고 지금 이 구축 아파트도 너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었는데 조금 더 내려서고 집주인이 뭔가 좀 스스로 자가에 대한 어떤 이 기대치를 좀 낮추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거래가 성사되기 너무 어렵다. 송파구도 지금 뭐 강남구에서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곳이었고 결론적으로 또 상당히 갭투도 많은 곳이었는데 헬리우시티가 드디어 1월 10일 거래가 나왔습니다. 3억 하락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1층 거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이상 빠졌다. 대한민국 집값, 특별히 서울 집값에 가장 예민한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헬리우시티입니다. 헬리우시티가 1월 10일 거래 3억이 빠졌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값이 진행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뭐 헬리우시티 버금가는 파크리오 역시도 이 아파트 풍향계 전형적인 어떤 상징 아닙니까? 여기도 3억 떨어졌어요. 1월 12일 거래. 엊그저께 거래네요. 아주 따뜻한 그런 어떤 이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아파트 이 거래가의 상당 부분 이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헬리우시티는 지금 뭐 3억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폭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뭐 1,000만 원 이하로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냥 꽉 붙들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송파구가 지금 38건에 그치는 강남구에서 가장 그래도 회전율이 높았던 그런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확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거래가가 엄청난 대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모저모 특별히 금리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뭐 신용카드사에서는 20%에 가까운 또 금리를 물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모저모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너무 하다 보면 큰 리스크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좀 잘 운영의 미를 살리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최대한 리스크 피해 나가고 정면 승부해도 전혀 허들이 높지 않은 구간에서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헬리우시티 3억 폭락했습니다. 이거 1월 달에는 가장 아파트 가격 변동성에서 의미 있는 샘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부분 대비 거래량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치면 거래량이라도 좀 많으면 가격 단가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비교 우위가 안 되잖아. 거래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 단가가 굉장히 거래량과 비교해서 낮아질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